자, 이제 9페이지 용어의 정의 두 번째 공인중개사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간단한데요. 정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 여기에 동그라미죠. 자격을 취득. 자, 그럼 공인중개사 정의는 여러분들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 취득만 기억하셔야 돼요.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이다. 그래서 자격 취득자 공인중개사요. 그럼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외국에서 취득한 자는 아니다. 우리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OX, X. 왜 그러냐면요. 공인중개사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세 가지를 모두 포함을 못하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거예요. 중개업 영위가 빠져야 되죠. 자격취득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럼 종류를 보면 세 가지가 일단 일반 공인중개사가 있죠. 이자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죠. 그러니까 이자를 포함을 못하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자격취득에서 끝나야 된다. 그래서 일반 공인중개사를 다른 말로 서랍 속의 공인중개사라든가 장롱 속의 공인중개사라 부르죠. 혹자는 이자를 뭐라 부른다고요? 거실벽의 공인중개사. 거실벽 공인중개사. 우리 집안은 대대손손 국가고시에 단 한 번도 합격 못했죠. 그래서 국가고시 합격했으니까 길이길이 후손에 빛내기 위해서 금태액자 타가고 이 거실벽에 걸어놓은 공인중개사. 이자가 바로 일반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상장처럼 생겼다고 그랬죠? 걸어놓으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요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여신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자 정의를 하면서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고용된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이자가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자,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의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별도로 보겠습니다. 교재 15페이지를 잠깐 보실까요? 15페이지. 소속 공인중개사 정의가 5번에 나와 있죠. 자, 양괄호 1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여기서 끊으시고, 공인중개사,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자를 포함한다. 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자가 소속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예요. 그럼 고용된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건데요. 이자의 정의는 말 그대로 기억을 합니다. 말 그대로.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럼 중개업자에 고용된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랬어요. 이게 소속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입니다. 일단 가로 속에 있는 말은 뺐거든요. 그래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그럼 업무 보조는 현장 안내라든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다. 이런 것이 이제 보조고. 그럼 중개 업무가 뭐냐? 여기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하면 이건 핵심 중개행위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해서 이 토지를 갑과 을이 거래하시는 거예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 A의 업무 활동을 생각해 보면 토지 팔아달라고 중개를 받으면 토지에 대하여 등기사항 증명서 떼봐야 됩니다. 토지장 떼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을에게 토지에 대한 정보, 이것을 브리핑을 해줘야 되죠. 그럼 토지의 물건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해주는 업무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확인, 설명이라 한다. 자, 그 다음 모시고 현장 안내했거든요. 마음에 들어 했죠.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그럼 중개업자는 전문가로서 거래계약서를 써줘야 되죠. 계약서 작성의 업무가 있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쓸 때는 자신이 브리핑했던, 확인 설명했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되죠. 이것이 확인 설명서예요. 그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를 해줘야 되죠. 이러한 업무들이 더 있어요. 그럼 중개업자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이 세 가지 업무가 바로 핵심적인 중개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업무가 바로 핵심적인 중개행위에 해당하고요. 이 업무를 우리는 소위 뭐라 부르고 있어요? 지금 중개 업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소공은 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언급을 해준 거죠. 원래 이 세 가지는 핵심 업무니까 원래 의무를 누가 부담한다고요? 중개업자가.
사무실을 여신 사장님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속은 같이 자격증이 있고 사장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른 차이만 있기 때문에 소속도 이것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소속은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핵심 업무다. 요 세 가지를 소속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용어의 정의에서 지금 괄호 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 사연자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소속의 이 종류는요. 소속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종류는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소공이 있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종업원, 직원의 지위에 해당하는 소공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용어 정의를 봤더니. 그럼 처음 들으신 분은 이 사원을 이제 다음 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사원이라는 자는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죠. 그래서 합자나 한명 회사의 임원과 동격인 무한 책임 사원들을 말해요. 종업원이 아니다. 그래서 임원 사원의 지위를 지니는 소공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의 지위를 지니는 소공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소공이라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직원인자예요? 임원인자예요? 직원인자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해만 해두시고 더 깊이 알면 다친다. 이거는 자, 그래서 소공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고 용어의 정의는 말 그대로 기억합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나 중개업체 중개 업무를 보존한 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중개사무소에 말이에요. 자격증이 있는 우리 소공이 근무하고 있는가 반면에 자격증이 없는 분도 근무하고 있죠. 그분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중개보조원. 그래서 6번 그 밑에 있습니다. 보조원의 용어의 정의.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 끊고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의 밑줄이에요. 자, 그럼 중개보조원의 용어의 정의는 꼭 명심할 게 출발을 뭘로 해야 돼요 지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중개업자에 고용된 거예요. 소속이 돼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돼요. 이게 보조원의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럼 우리 중개보조원은 지금 소속과 달리 중개 업무라는 걸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이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여기까지.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는 보조원이란 용어를 실무적으로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보조원에 해당하는 분을 뭐라 주로 부른다? 실장님이라 부른다. 그죠? 물론 소속에 해당하는 실장님이 계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실장님은 보조원에 해당한다. 그러면 우리 실무적으로 실장님은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없네요.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실장님이 이거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이제 실장님이 말이에요. 중개업자의 도장을 가지고 자격증도 없는데 지속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설명서를 쓰고 브리핑을 했는다. 그러면 이건 대여로 갑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실장님이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께서 바로 나중에 체크를 하고 본인이 도장을 찍는다면 이건 대여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요즘 컴퓨터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도 상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론적으로 봤을 땐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 둘은 중개업자가 고용한 자들이네요. 그죠?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용인. 그래서 중개업자의 사용인이라는 자는 소속공인사와 중개보조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 번째 주에 공부를 하죠. 이번 제가 중개사법 지금 개정안이 국토해양위를 통과했다고 그랬는데 그 보조원 인원수 제한이 원래 원안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보조원 인원수 제한에 대해서. 원래 보조원 인원수 제한에 대해서 전에 규정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부활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건 과도한 규제다 그래갖고 이 규정이 이번에 삭제됐어요. 그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건 과도한 규제라고 역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수정돼서 이제 일단 통과가 됐죠. 보조원 인원수 제한은 없는 걸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다시. 자, 그러면 이 사용인 두 사람 일단 여기까지다. 이건 세 번째 주에 공부합니다. 자, 그럼 용어의 정의 저기까지 이제 다 봤어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제 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개업.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중개업이에요. 자, 그러면 중개업의 정의, 뭐 크게 어렵지 않네요. 중개업은 글자 수가 3개죠. 그래서 요소가 몇 가지다? 3가지 요소예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 보수를 받아야 돼요.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요게 바로 중개업이에요. 그래서 3글자이기 때문에 3가지 요소.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크게 어렵긴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갑과 을,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를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일방의 의뢰만 받아서 중개를 업으로 해도 이건 중개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방의 의뢰를 포함한다. 다음, 보수는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중개업이 돼요.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료 중개 행위를 중개업자가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 중개업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무료 중개 행위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다만 무료 중개를 하더라도 중개업자는 상관주의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법에 적용이 있다 없다 그럼 이 법에 적용이 있는 거죠. 중개업자가 행하는 무료 중개 행위도 확인 설명 정확히 해줘야 되고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 적용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해두시고, 그러나 중개업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래요. 그럼 업이 뭐냐? 그럼 단순히 한 번만 한 것은 업은 아니죠. 그래서 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일단 계속 반복성은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행위가 영리성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영리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 그럼 일반적으로 업이 됩니다. 이게. 근데 보수를 받게 되면 영리성은 일단 추정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성, 불특정 다수, 영리성 있는 행위라면 이게 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중개업의 정의는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용어의 정의, 단순 중개업이라 함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OX, X. 어디가 틀렸어요?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중개업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인데 이 절반은 등록을 하고 하는 중개업이 있고 이 절반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중개업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포함 못하니까 의미가 축소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중개나 중개업에 있어서는 등록 여부를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맞죠?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자,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판례들이 이제 누적이 돼 있는데, 그럼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죠. 우리 법 제9조 1항이거든요. 9조 1항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죠.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이 들어오라는 얘기죠. 이게 등록이 일종의 영업허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담겨있고, 더 나아가서 중개업자가 행하는 중개나 중개업이다. 그럼 이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중개수수료라고 그러죠. 그러면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그 대가가 중개수수료예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행하는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는 중개수수료니까 우리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엄히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 푼도 우리 법이 정해놓은 한도를 초과해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중개업에 대한 대가로서, 중개에 대한 대가로서 중개업자께서 우리 정해놓은 그 한도를 초과할 수수료를 받았다. 그럼 수수료 초과로 처벌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중개나 중개업이 아니라면 중개수수료 규정에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한도 초과에 해당될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게. 그래서
이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중개를